요양보호사 시험 입실 전에 핵심 총정리하고 가실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꾹꾹! 노년기 신체적 특성에서는 세포가 노화된다, 면역능력, 잔존능력, 회복능력의 저하는 아실 거예요. 여기서 비가역적 진행,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했죠. 이 부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노화에 따른 특성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후각 기능이 떨어져서 미각이 둔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쓴맛과 신맛은 잘 느끼죠. 지방 흡수율도 낮아지고 당내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뇨병 잘 걸리기가 쉽고요. 항문 관략근 긴장도도 떨어져서 변실금 발생률이 높습니다. 침 분비도 감소하고 장 운동성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변비가 생기기가 쉽다. 수정체의 노란색으로 변화하는 황화 현상 때문에 보라색, 남색, 파란색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눈부심도 증가하고 빛 수능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막은요 두꺼워집니다. 이야기했죠 제가. 그래 엄마 고막에 살쪘다. 네. 노년기 심리적 특성, 우울증 경향이 증가합니다. 내향성의 증가로 사회활동이 감소되어지고 타인의 만남을 기피하게 됩니다. 조심성도 증가되어져서 행동이 느려지고 신중해집니다. 경직성의 증가, 습관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융통성이 없고 변화를 싫어합니다.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응어리졌던 감정이 회소가 되어지고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생기고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존성도 증가합니다. 노인복지시설 뭐가 있느냐, 그 중에 의료복지시설 보실게요. 노인요양시설은 10인 이상 입소하고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9인 이내입니다. 제가 노인복지시설, 여기는 방문간호는 아니라고 했죠. 복지시설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제가 노인복지시설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있고요. 주야간 보호 있습니다. 여기는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하는 거죠. 단기 보호는 단기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는 겁니다. 제가 노인복지시설이랑 헷갈리는 거, 제가 급여 한번 보고 갈게요. 이것은 장기 요양 급여를 받고 나면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급여는 뭐냐?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요양, 방문 목욕, 그래서 방문 간호가 여기는 들어가는 겁니다. 주야간 보호도 있고요. 단기 보호, 기타 재가급여, 복지연구 구입하는 거 있습니다. 자, 재가급여는요, 친숙한 환경, 사생활이 존중되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긴급한 상황이나 신속한 대응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설급여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자, 시설급여는요,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개인 중심 생활은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시설급여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게 있죠? 이게 뭐냐? 아까 앞에서 봤던 그런 시설, 이런 복지 시설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졌죠? 특별현금급여는 뭐냐? 이것은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 받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가족요양비입니다. 외우는 법, 우리 가족은 특별히 현금을 좋아해. 자, 그러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 그 신청을 해가지고 등급을 받아야만 이것을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보험자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자, 대상자는요, 65세 이상인 자입니다.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그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외워둘 질병은 치매, 뇌졸중,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하고 판정되어지는 그 절차를 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을 하죠. 그러면 이것이 맞는지 방문 조사를 합니다. 이걸 토대로 1차 판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데,
인정되는 것은 1등급부터 5등급, 인지 지원 등급은 이제 장기 요양 인정자가 되어지고요. 등급에가 나온다. 이건 뭐냐? 탈락인 거죠. 자, 신청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되겠죠. 그러나 이 신청은 누가 하느냐? 본인이 할 수 있고 가족, 친족이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있으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하고 나면 공단 직원이 와가지고 방문 조사를 합니다. 뭘 토대로 하느냐? 장기 요양 인정 조사서를 보면서 방문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 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1차 판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내립니다. 장기 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입니다. 자, 등급을 주려면 점수화된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점수표입니다. 아이고, 뭐 했던 거 아시죠? 자, 시간이 없어서 이건 넘어가는데 쇼츠에도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은 어디서 하느냐? 보험료, 국가지원, 본인 일부 부담입니다. 자, 국가지원은 20%다. 요거 기억을 하시고요. 본인이 일부 부담을 하는데 시설급여는 20%를 내는 거예요. 어떤 시설에 들어가니까 좀 많이 내야 되겠죠? 재가급여는 15%입니다. 국가지원 20%, 시설급여 들어갈 때는 본인 부담금 20%, 재가급여는 15%다. 내가 이 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서비스를 먼저 신청을 하고 상담을 하러 가겠죠. 추야간 보호센터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가가지고 신청을 하고 상담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을 하겠죠. 마음에 들어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을 받겠죠. 자, 제공을 받다가 모니터링을 실시를 합니다.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고 할지 스탑 할지 고 스탑을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하고 나면 요양보호사가 이제 업무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뭐가 있느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세면, 구강, 목욕, 식사, 돕기, 화장실 돕기가 있어요. 일상생활 이거 밥, 청소, 빨래 기억하라고 했죠. 빨간 색깔 되어 있는 건 무조건 다 기억을 하세요. 일상생활 지원은 밥, 청소, 빨래예요. 개인 활동은 외출 도와주는 거, 정서 지원이니까 말벗 해주고 의사소통 도움되는 겁니다. 기능 회복, 간호처치는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닙니다. 자, 이제는 노인 학대 보겠습니다. 신체적 학대, 여기에는 폭행, 출입 통제가 중점적입니다. 신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거 신체적 학대예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집 밖으로 끌어내거나 쫓아낸다. 일을 막 억지로 시킨다. 이거 다 신체적 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사회활동, 종교활동 못하게 방해하고 이성교제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시설로 보내버린다? 협박하는 거예요. 거치 결정하는 데에 배제하고요.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이거 다 정서적 학대입니다. 성적 학대, 성폭력, 성적 수치심입니다. 자,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알몸으로 목욕을 시키거나 이런 거다 성적 학대입니다. 경제적 학대, 허락 없이 예금을 뭐 인출을 한다거나 상속을 받았는데 돈 받고 입 싹 닦는다거나 뭐 이런 게 경제적인 학대예요. 자, 여기는 방임하고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방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방치하는 거예요. 식사, 목욕이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간병을 소홀히 한다. 이런 거예요. 자, 경제적인 학대하고 헷갈리는 거, 생활비 지원 안 하는 거, 세금, 각종 요금 납부하지 않는 거, 용돈, 종교 활동비, 경조사비 주지 않는 거. 이거 돈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방임입니다. 자, 방임하고 신체학대도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방임에서는요, 세금이나
요금을 납부를 안 하는 거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신체 학대는 가스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전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신체 학대다. 그 다음에 자기 방임은 스스로 안 하는 거예요. 약 복용, 치료를 거부하는 거, 스스로 의식주 행위를 거부하는 겁니다. 자, 유기, 이것은요,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거예요. 연락이 두절한다. 그 다음에 입소했는데 왕래하지 않는다. 낯선 장소에 버린다. 배회 노인 발견했는데 부양하지 않는다. 인지 기능이 상실한 노인이 가출을 하고 배회하고, 이거 다 유기입니다. 자, 유기하고 방임도 구분을 잘해야 돼요. 유기는요, 인지 기능이 상실한 노인의 가출과 배회예요. 방임은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이겁니다. 자, 요양보호사들의 손목 통증이 많죠. 수근관 증후군 기억을 하시고요. 초기에는 냉찜질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물건 이동하는 방법, 이것은 그림 문제로도 잘 나오죠. 자동차에 뭐 휠체어를 실른다거나 막 응용되어져서 문제가 나오니까 그림 잘 보시고요. 중요한 거 요겁니다. 허리 펴, 무릎 굽혀, 무게 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혀. 지지면 넓히려면 다리를 이렇게 좀 벌리고 해야 되겠죠. 허리 돌리면 안 되고 발을 움직여야 됩니다. 물건은 몸 가까이. 다음 질병과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핵입니다. 결핵은 호흡기 감염이에요. 공기를 통한 감염입니다. 결핵 의심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를 착용을 해야 되고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물건을 함께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일광 소독을 해야 된다. 침구 등 일광 소독을 해야 된다. 다음 노로바이러스 장염, 이것은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 중단해야 되죠. No 중단해야 됩니다. 증상이 회복된 이후에도 최소 2, 3일간은 음식 조리 안 됩니다. 다음 옴입니다. 옴 치료는 올 치료했죠.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있든 없든 모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10분에서 20분 세탁하고 세탁한 후에도 3일 이상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세탁이 어려우면 3일간 햇볕을 쬐거나 다리미로 달인 후에 사용을 합니다. 다음 머릿니 뜨거운 물로 세탁해야 되고요. 48시간까지 살아남아서 재감염 우려가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해서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신체 내에 약물 성분이 오래 남아 있어서 중독 상태에 빠질 수가 있죠. 이것은 신장과 관련되어진 겁니다. 약물 중독 나오면 신장입니다. 주요 질환, 위염은요, 배고플 때 명치 부위가 아픈 것이 위염이에요. 자, 새벽에 쏙쓰리다, 이것은 위궤양입니다. 위암은 서서히 진행이 되어지겠죠. 대장암은요, 저자녀식이 섭취한 것이 원인입니다. 설사는요, 약물 남용이 원인이 되어집니다. 만성기관지염, 이른 아침 나온다고 했죠. 이른 아침 만성기관 아시죠? 폐염이에요. 폐 조직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폐렴. 자, 천식은요, 기도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온도 차이 있을 때 천식입니다. 폐결핵은 결핵균이 폐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핵균 호흡기 감염 이렇게도 나오기도 합니다. 오후에 고열이 있습니다. 폐결핵. 다음 고혈압, 이것은 이명과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혈압약은요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되겠죠. 동맥경화증, 동맥이니까 혈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혈관 좁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근경색, 협심증, 흉통이 있습니다. 심부전은 심장 수축이 저하되어져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기증이 일어나고 호흡 곤란이 일어나겠죠. 자, 심부전은 수분을 제한해야 됩니다. 다른 거 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심부전은 수분을 제한해야 된다. 부종도 일어나기가 쉽고요. 빈혈일 때는 철분약하고 비타민C 복용하면 좋죠. 근골격, 어접골 커, 어깨 좁고 골반 커지고요. 퇴행성 관절염, 아침에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수영과 체중 조절해야 됩니다. 골다공증, 칼슘, 비타민 D 섭취해야 되고요. 근육,
뼈 힘주는 체중 부하 운동, 걷기 운동 도움이 되어집니다. 요실금, 복압성 요실금은 압력에 의한 거죠. 기침, 재치기, 달리기 이런 거고요. 절박성 요실금은 느끼자마자요. 절박해. 그 다음에 역류성 요실금은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방광에서 조금씩 넘쳐 흘러나오는 거, 역류한다라는 거죠. 자, 치료는요. 골반 근육을 강화하고 수분을 섭취하고 변비 예방을 하고요. 체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전립성 비대증은 호르몬 불균형이 원인입니다. 요로가 좁아져서 소변이 가늘어지고 잔뇨감, 빈뇨, 긴박뇨, 야뇨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치료 중요한데요. 도뇨관을 사용을 해서 소변을 빼줘야 되고요. 심할 경우에는 전립선 절제술을 해야 됩니다. 욕창 잘 생기는 부위 천골이라고 하죠. 위치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내장 안압 상승입니다. 녹압 백수 했죠. 녹내장은 안압 상승, 좁은 시야, 뿌옇게 혼탁한 각막입니다. 백내장은 수정체 혼탁이에요. 눈동자에 하얗게 이렇게 백태 낀 거 보셨나요? 이거 백내장입니다. 동공백색 혼탁, 밤이나 밝은 불빛에 눈부심 증상이 있습니다. 당뇨병은요,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단요 다시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단요 다시. 그 다음에 인슐린 주사액은 입으로 복용하지 않는 거 다 아시죠? 선망은 수시간이나 수일에 걸쳐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이 되어집니다. 야간 선망이 있을 때에는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면 진정이 됩니다. 치매는 기억력 저하, 언어 능력 저하, 진압력 저하, 진압력이 뭐예요? 날짜, 요일,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시 공간 파악 능력이 저하되어지고 실행 기능이 저하되어집니다. 뇌졸중,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일어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뇌 혈관이 막히는 것은 뇌경색, 뇌 혈관이 터지는 것은 뇌출혈입니다. 손상된 뇌의 반대쪽이 마비가 되어지고요. 뇌졸중이 있으면 연화곤란, 언어장애, 말이 어눌해집니다. 자, 뇌출혈 전구 증상 기억해 둡시다. 현기증, 뒷골 통증, 팔다리 저림이 있습니다. 운동실조증 아시죠? 손해의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는 균형이 이게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비틀거린다 이러면 운동실조증, 손해의 뇌졸중이 발생을 한 겁니다. 파킨슨,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파괴되어지는 질환이라고 했죠. 그래서 안정시 떨림 이거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외우는 법 도파파 떨린다고 했죠. 도파파. 네, 자세 반사의 소실로 자주 넘어집니다. 치료는요. 근육 스트레칭, 관절 운동 좋습니다. 예방접종, 파상풍 디프테리아 10년마다 추가 접종한다고 했죠. 파디 10년마다 파디 아시죠? 폐렴구균 대상포진 65세 이상 한번 접종합니다. 식사 자세, 식탁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와야 됩니다. 편마비 대상자는요, 건강한 쪽을 밑으로 가게 해서 그래서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해주고요. 마비된 쪽에는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음식은 삼키기 쉽게 식사 전에 물 한 모금 마시면 좋겠죠. 경관 영양 돕기, 대상자가 의식이 없어도요,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립니다. 영양 주머니는 이게 밥그릇이잖아요. 그래서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에 사용을 합니다. 비위간이 새거나 영양액이 역류하면 간호사에게 연락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뭐 무슨 일이 생기면 간호사나 시설장, 책임장한테 무조건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토하거나 청색증이 일어난다. 그러면 연락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비위간을 잠궈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양액은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둬야 되겠습니다. 약 복용, 가루약은 숟가락에 물에 녹여서 복용을 하고요. 물약은 뚜껑에 위가 바닥으로 가게 합니다. 흔들어서 복용을 하고요.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물약은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물약이 그 액체가 라벨 쪽으로 흐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라벨 쪽을 잡고 라벨 반대쪽으로 따라야 되겠죠.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을 하고요. 알약은
분할선이 있는 양만 쪼개서 복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안약은 아랫 눈꺼풀 중앙이나 외척에 넣습니다. 점적한 후에는 비루관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안약이 코 안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비루관을 눌러줍니다. 자, 안연고는 처음에 나오는 것은 거저로 닦아내고요. 아랫 눈꺼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점액을 합니다.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여서 이 연고가 눈 안으로 잘 분포가 되어지게끔 해야 되겠죠. 귀약은 귓바퀴와 외이도를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귓속은 아닙니다. 약병은 따뜻하게 해야 되고요.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그림 보시고요. 잡아당깁니다. 너무 차거나 뜨거우면 구토할 수가 있습니다. 침상 배설 돕기, 손 씻고 대상자를 확인하고 설명을 하고요.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리고 일회용 장갑 착용을 합니다.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침대 옆이나 의자 위에 두고요. 배설 시에 소리가 나기 때문에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면 좋겠습니다. 방수포를 깔 때에 협조가 되면 둔부를 들게 해서 하고 협조가 안 되면 옆으로 돌려 눕힌 후에 건강한 쪽에 반 정도 깔고 다른 쪽으로 돌려서 눕힌 후에 나머지를 깔면 되겠죠. 무릎 덮개로 늘어뜨려서 덮은 후에 바지를 내립니다. 변기를 대주는데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하고요. 침대를 올려주어서 배에 힘주기 쉬운 자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회원부나 항문 주위를 닦으면서 피부 상태를 확인해야 되고요. 따뜻한 수건이나 물티슈로 앞에서 뒤로 닦습니다. 남아있는 물기는 마른 수건으로 닦아줘야 됩니다. 이동변기 사용 돕기.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한데 화장실까지 걷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이동변기를 사용을 하게 합니다. 대상자가 변이를 호소할 때에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고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 높이는 같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는 변기 밑에 깔아줍니다. 변기 앞에 아닙니다.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기저귀는요,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하거나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등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둔부, 항문 주위, 회음부를 따뜻한 물티슈로 앞에서 뒤로 닦고 나서요,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서 말립니다. 소변 주머니는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습니다. 자, 유치 도뇨관이 삽입되어 있어도요, 침대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보행할 수가 있습니다. 금기 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 권장합니다. 자, 구강 청결 돕기. 위아래죠. 대부분 보면 위아래예요. 위아래예요. 자, 윗니와 잇몸 먼저 닦아주고 아랫잇몸 닦아줍니다. 그 다음에 주변 기타 등등 입, 천장, 혀, 볼 안쪽을 합니다. 빼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아래예요. 의치 세정제 또는 주방 세제를 묻혀서 미온수로 의치를 닦아줍니다. 자, 주방 세제도 가능하다라는 거. 보관은 찬물이 담긴 용기에 하고요. 뜨거운 물에 삶거나 표백제를 사용을 하면 이 의치가 변형이 되어집니다. 두발 청결 돕기. 공복이나 식후는 피하고 추울 때는 낮 시간을 이용을 합니다. 머리 감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해야 되겠죠. 자, 두발 전용 세정제, 이것은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는 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마른 수건으로 닦습니다. 통목욕 돕기. 편마비 대상자는 욕조 턱 높이와 목욕 의자 높이는 같습니다.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옷 갈아입히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시험지에 임마 적으세요. 임마. 자, 바지, 단추 달린 옷, 단추 없는 옷,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입는 거다 그러면 무조건 임마예요. 자, 근데 임마를 적고 나서 보면 벗는 문제다 그러면 반대니까 임마를 보고 벗건을 적으면 돼요. 그림 문제로 해가지고 뭐 중간에 수액이나 머리 이런 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자, 임마하고 그 중간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입는 경우다 그러면 마비된 쪽이 먼저죠. 그래서 마비된 쪽 오고 그 다음에 수액 또는 머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이 되는 거예요.
침대 위에서 이동 돕기, 침대 머리 쪽으로, 위쪽으로 이제 대상자를 올리는 거예요. 협조가 된다 그러면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협조가 안 된다 그럴 때는 이 그림을 참고하세요. 침대에서 옆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뭐 중앙으로 간다 뭐 이렇게 할 때에는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서 이동한다라는 거 아시죠? 자, 일어나 앉히기. 편마비 대상자는요, 엉이에요. 사지마비 대상자는 목과 어깨입니다. 휠체어에서 내려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돌려서 내려갔지요. 자, 오르막길, 내려막길일 때는 지그재그입니다. 울퉁불퉁한 길은 어떻게 합니까? 앞바퀴를 들어 올립니다. 엘리베이터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죠. 그림 문제 나오면 화살표 방향 잘 보세요. 침대에서 휠체어로 대상자를 옮길 때 휠체어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둬야 되겠죠. 자,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측 무릎을 지지해야 됩니다. 반대로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길 때에도 휠체어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붙여야 되겠죠.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측 무릎을 지지한 상태로 대상자는 건강한 손으로 침대를 지지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휠체어 이동할 때 휠체어의 위치는 어디였어요? 항상 건강한 쪽입니다. 이동 변기도 건강한 쪽에 둬야 됩니다. 휠체어에 잠금 장치 고정이 안 된다, 휠체어가 잘 굴러가지 않는다, 그럴 때는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해야 됩니다. 보행벨트는 대상자의 허리에 묶어야 되겠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습니다. 지팡이 위치 앞에서 15cm 그리고 옆에서 15cm입니다. 건강한 쪽 손으로 잡아야 되겠죠. 지팡이 문제가 나온다. 시험지에 내치마 적어야 됩니다. 내려갈 때 지팡이는 마비된 쪽이에요. 그래서 지팡이 먼저 하고 마비된 쪽 가고 건강한 쪽 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반대니까 내치마 적고 나서 올치건을 적으면 되고요. 평지일 때는 내치마하고 같습니다.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문턱은 제거합니다. 낮춘다 아니에요. 취침 시에는 침대 높이는 최대한 낮춰야 낙상 예방이 되겠죠. 화재 대피할 때는 계단 이용해야 되겠죠. 엘리베이터 안 됩니다. 한쪽 손으로 벽을 짚고 나가는데 벽 짚는 손 바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식사 준비할 때에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싱겁게 조리하면 좋지만 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을 합니다. 식품별 보관 방법, 감자는 식초물에 담가서 냉장 보관 가능하고요. 고구마는 냉장 보관이 안 된다.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된다.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습니다. 설거지할 때는 기름기가 적고 음식물이 덜 묻은 그릇부터 씻습니다. 유리컵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수저하고요.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프라이팬 순서로 합니다. 수세미는 그물형이 좋습니다. 의사소통, 시각장애는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을 합니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을 설명을 해야 되고요.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것은 촉각으로 이해시키면 되겠습니다. 언어장애도 판판 사용한다 했죠.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을 합니다. 판단력, 이해력 장애도 판판입니다. 실물이나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을 하고요.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용을 합니다. 자, 팁. 문제 보기에 이해력 장애, 판단력 장애가 각각 나오면 그것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진압력 장애, 시간, 장소, 날짜 자주 인식시키고요.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고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제시합니다. 치매 대상자 식사를 도울 때에는 색깔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을 하고요. 양념은 식탁 위에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묽은 음식에 사례가 자주 걸린다 그러면 걸쭉한 액체 음식이 좋습니다. 비닐 식탁보 안 되겠죠. 식탁용 매트 좋습니다. 자, 숟가락은 고무를 붙인 약간 무거운 숟가락이 좋다라고 했죠. 너무 가벼우면 숟가락 든 거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반복된 질문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는 관심을 돌려야 됩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고향 이야기를 한다거나 콩 고르기, 나물 다듬기, 빨래 개기 등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을 하면 되겠습니다.
석양 증후군, 해질녘이 되면 불안정해지고 우울 증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은 항상 치매는 밝게 합니다. 중증 인지 기능 장애 나오면 악기 연주죠. 중학생입니다. 뭐 탬버린 연주 이런 거예요. 중학생.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이것은 내가 사전에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을 작성하는 거죠. 말기 환자나 19세 이상 성인 본인이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후에 등록기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도 변경이나 철회는 가능하고요. 의료기관과 연동은 되지는 않습니다.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 공급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인공호흡기는 안 됩니다. 다음 임종, 호흡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상체와 머리를 높여줍니다. 혼이불 밑에 방수포를 깔고 기저귀를 채워주고요. 고개를 돌려서 배획이 잘 되도록 돕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간은 청각이라고 했습니다. 임종 후 요양보호사는 장례식이나 장지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응급처치할 때 요양보호사는 의약품 사용 안 됩니다. 외용약품이나 대상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상비약품 사용은 가능합니다. 질식이 일어났을 때 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하임리히법,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경련이 일어났다 그러면 얼굴을 옆으로 돌려서 기도를 유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입에 손수건 같은 거 넣으면 안 되고요. 대상자를 꽉 잡거나 억지로 발작을 멈추게 해서도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화상, 벗기기 힘든 의복은 잘라낸다. 골절, 손상 부위의 장신구는 붓기 전에 제거를 합니다. 상처 부위는 냉찜질,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한다. 심폐소생술 반도가기 아시죠? 100에서 120회, 가슴 5cm 누르고요. 압박 위치 바꾸지 않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할 때는 전원 패배하고 나면 패배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 나를 압박한다 기억하시죠? 시간이 남으시면 쇼츠 영상 참고하시고요. 그동안 열심히 수고한 것만큼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염!